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A이온과 B이온으로만 이루어진 수용액에 1에 금속실에 넣어 반응시켰을 때의 화학 반응식과 각 이온수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죠. 자, A이온과 B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금속실에 넣었더니 B이온은 그대로 있는데 A이온만 사라졌죠. 그리고 A이온이 나간 만큼, 2개 나간 만큼 C이온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즉, 일단 반응성의 크기를 굳이 비교를 해보면 일단 C를 넣었는데 A랑은 반응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반응성의 크기는 이렇게 될 것이며 A이온과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에 들어갈 이온은 A이온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위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각각 서술하라고 했는데 A는 AN 플러스가 A가 되는 환원 반응이고 C는 C가 CN 플러스가 되는 산화 반응이죠. 즉 산화되는 물질은 C일 거고 환원되는 물질은 A이온일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화학 반응식에서 M1과 M2의 비를 구하고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했죠. 자, M1과 M2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A와 C는 전하량, 즉 산화수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하량 same. 그 이유는 C가 2개가 산화될 때 A가 2개가 환원이 되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액 1과 수용액 2에서의 이온수 변화를 포함하여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2개 반응할 때 2개 반응하니까 1대1 비율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을 반응시키는 실험이고 구리이온과 아연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라는 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일단 ZN이 구리이온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반응이 끝난 후 수용액에 남아있는 이온의 개수는 이렇게 같대요. 그리고 수용액에 존재하는 구리 이온수가 아연 이온수보다 많다고 했죠. 근데 반응 후에 들어있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은 ZN2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CU2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SO4 2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구리 수용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얘기하라 했으니까 CU2 플러스라는 게 푸른색을 띠죠. 하지만 얘가 CU로 환원이 되고 얘가 붉은색을 띠고 있죠. 즉 CU2 플러스라는 이온이 원래 푸른색을 띠는데 환원이 돼서 붉은색을 띠기 시작하니까 얘가 점점 옅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반응을 보면 반응 전 구리 이온의 개수와 반응이 끝난 후 아연판 겉면에 석출된 금속 원자의 개수, 그게 지금 4NN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구리 이온수가 아연의 이온수보다 많다고 했기 때문에 반응 전에 구리 이온의 개수 4N, 아연판의 겉면에 석출된 금속의 원수 N 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여기서 뽑아낸 거긴 한데 굳이 말해보자면 황산이온이 일단 구경꾼 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후에 가장 많은 이온일 거예요. SO4 2-라는. 그리고 3N과 N인데 수용액에 존재하는 구리 이온수가 아연 이온수보다 많다 했으니까 얘가 구리 이온이고 얘가 아연 이온이었겠죠. 그러면 아연 이온이 하나 들어왔을 때 구리 이온이 하나가 나간 거기 때문에 처음에 4N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나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나 나간 게 N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4N과 N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철의 재련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밑줄 친 부분을 화학 반응식 규칙에 맞추어 쓰시오. 밑줄 친 부분이 지금 없네요.
근데 이거라고 생각하면 이거일 것 같으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Fe2O3에다가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대요. 반응식 개수 맞춰주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가 3이 되고 얘가 3이 돼야지만 산소의 개수, 탄소의 개수, 그 다음에 철의 개수까지 다 맞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1의 반응식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각각 화학식으로 쓰시오. 지금 얘가 산소를 잃고 있죠. 따라서 환원되는 물질은 Fe2O3라는 거 알 수 있고 산화되는 물질은 얘가 얻고 있죠. 산소를 CO 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26번입니다. 그림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했네요.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공통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어라. 뭐 일단 이거는 포도당 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세포호흡에서 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어요? O2가 있어야 되죠. 세포호흡할 때 O2가 필요하죠. 연소하는 거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O2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부터 라 중 산화 반응을 모두 고르래요. 가는 보면 CO2에서 C6H12O6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산화 반응 아니라는 거죠. 굳이 산화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12, 마이너스 26이니까 얘는 0이었겠죠. 따라서 얘는 산화 반응이 아니라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는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되고 있고 산화수가 2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얕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산화수가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산소를 얻고 있으니까 산화 반응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다에서는 아까랑 반대 과정이죠. 얘가 환원이었으니까 얘는 산화겠죠. 다도 맞고 라는 역시나 반대 과정이죠. 나랑 환원 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산화 반응은 나와 다 이렇게 두 개다 라고 고를 수 있겠죠.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구리를 은이온 수용액에 넣었더니 구리 주변에 은이 석출되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위의 반응에 대한 다음의 질문. 위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일단 나타내 보면 구리가 그 은이온과 반응을 해서 구리 이온이 되고 은금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돼야겠죠. 전자의 개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응 전과 반응이 완료된 후 수용액의 색의 변화를 적으래요. 구리는 원래 Ag+라는 이온이 있었잖아요. 이건 무색을 띄어요. 하지만 Cu2+가 들어오죠. 얘는 푸른색을 띄어요. 즉 색의 변화가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되고 여기서는 푸른색으로 되는 까닭은 Cu2+라는 이온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합성 반응. 자, 이거 6, 6인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 원시 지구에서 광합성으로 인해 육상 생물들이 출현할 수 있었던 까닭을 구하라 라고 했죠. 보면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나오죠. O2라는 산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누적되어서 오존층이라는 게 생겨요. 오존층의 역할이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막아주죠. 그래서 육상 생물들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에 관한 실험이고 그림 가와 같이 도가니에 구리 가루를 넣고 충분히 가열한 다음 나와 같이 장치한 후 과정 1에 생성물과 탄소 가루를 섞어 시험관에 넣고 가열을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과정 1에서 구리 가루의 색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할 거고 과정 2에서 시험관 속 검은색 가루가 다시 붉게 변하고 석회수가 뿌옇게 처리된다는 건 CO2 때문이겠죠. 과정 1에서 산화되는 물질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구리 가루 색이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 굳이 적어보면 원래 처음에 도가니에 구리 가루를 넣고 충분히 가열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구리 가루의 색이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려면 산화되는 물질은 구리였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과정 2에서는 이 구리와 산소가 합쳐진 게 다시 탄소 가루와
반응을 해서 붉게 변한다 했으니까 CU가 되고, 석회수가 뿌려진다고 했으니까 CO2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반응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변했다는 걸로 보고 CU5라는 거 알 수 있고, 붉은색은 원래 CU였으니까 이렇게 산화됐다고, 구리가 산화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AgNO3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물음에 답하여라. 원자량이 Ag가 CU보다 크대요. 자, 원래는 질산 은수용액 Ag 플러스라는 수용액이 있었는데 구리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때 수용액의 변화. 자, 원래 Ag 플러스는 무색을 띄었을 거예요. 근데 CU2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푸른색을 띄겠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 구리선의 질량 변화를 구해보래요. 자, 구리선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구리가 수용액 안으로 들어오고 Ag가 금속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량이 지금 Ag가 CU보다 큰데 구리가 수용 이온으로 나가 떨어지고 구리선에 Ag라는 금속이 붙는 거기 때문에 원자량이 더 큰 Ag가 붙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번 용액 속의 총 이온수의 변화. CU2 플러스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니까 얘가 한 개 들어올 때 얘는 두 개가 나가야 되죠. 즉 하나 들어오고 두 개가 나가면 당연히 총 이온수 변화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산화되는 물질은 당연히 CU가 CU2 플러스가 되는 이온이 되는 구리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과 속불꽃에 가열할 때 실험 결과의 일부라고 나와 있죠. 자, 검은색에서 붉은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반응식은 CU5에 일산화탄소가 합쳐져 가지고 구리 다시 붉은색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리고 CO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응식 쓸 수 있고, 환원되는 거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산소를 잃는 얘가 환원되는 물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구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32번 다음은 산화구리 2와 그러니까 CU5죠. 탄소에 반응한다. 반응 실험이다. 과정의 1. 다음과 같이 장치한 후 도관위에 약 2g의 구리가루를 넣고 생성물이 검은색을 띌 때까지 충분히 가열한 후 식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과정 1의 생성물과 탄소가루를 약 10대 1의 질량비로 혼합한대요. 일단 과정 2에서 나와 있는 화학식을 나타내보면 당연히 CU5에서 C가 합쳐져서 CU와 CO2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이제 써보면 2가 될 거고, 산화환원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CU5가 CU가 돼서 산소를 잃고 있으니까 환원, C가 CO2가 되면서 산소를 얻고 있으니까 산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번 석회수에는 어떤 변화?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뿌옇게 흐려진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가는 세포 호흡이고 나는 광합성을 화학 방식으로 나타낸 거래요. 가에서 산화된 물질과 나에서 환원된 물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산화된 물질은 먼저 얘가 얘로 갈 때 산화하고 얘가 얘로 갈 때 환원을 하죠. 산화수 변화로 알 수 있는 거고, 또는 전자 잃고 어둠의 변화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6CO2가 얘가 될 때 환원이 되고 H2O가 O2로 될 때 산화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니까,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포도당, 나에서 환원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반응의 관계를 반응물과 생성물 중심으로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광합성의 생성물은 뭐예요? 포도당이랑 산소죠. 그거는 세포호흡의 반응물로 쓰이는 거죠. 즉 반응물이랑 생성물이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둘 다 산화환원 반응이죠.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반대가 되어서 반응을 한다 라는 거죠. 하나가 정반응이면 하나가 역반응이라는 소리랑도 같고요.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25도C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pH를 나타냈대요. 산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가장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 기억과 염기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가장 약한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 뭐 이건 당연히 일로 갈수록 산성이 세지고 일로 갈수록 염기성이 세지는 거니까 기억은 배터리, 가장 약한 염기성은 달걀 흰자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 속 수소 이온 농도 증가에 따른 pH. 자, H+가 증가해요. 그러면 산성이 강해지는 거죠. 산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pH는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표시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표는 농도가 같은 HCl과 NaOH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이고 생성된 물 분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Cl 10ml에 2N이 있고 NaOH 10ml에 3N이 들어있다고 하면 둘이 합쳤을 때 물 분자수는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N이 나오는 거죠. 즉 생성된 물 분자수는 더 적은 양의 이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적은 양의 이온수. 즉 여기서는 만약에 제가 예측을 하겠죠. 더 적은 양의 이온수를 얘라고 예측을 할게요. 그럼 얘가 2N이 된다는 거죠. 얘가 2N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단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모순이 나오면 반대의 경우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10개의 2N이 들어있으면 20에는 4N이 들어있고 30에는 6N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생성된 물 분자수가 2N인데 여기서는 4N이래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30N이 6N 들어있겠죠. 여기는 6N 들어있죠. 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30에 6N 들어있으니까 얘도 6N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5N, 5N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다 해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당연히 5N이었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가와 나의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수비. 자, 전체 이온수는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뭐 HCl 10에 2N 들어있고 NaOH 30에 6N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합쳐보면 Cl-2N 나오고 Na 플러스 6N 나오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반응해서 OH 마이너스 4N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가 12N이다 라고 하는 게 맞지만 전체 이온수는 단 1가 1가 반응해야 할 때요. 1가와 1가의 반응일 때 더 많은 이온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NaOH가 6N 있으니까 더 많죠. HCl 2N보다. 그러면 6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N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가도 전체 이온수가 12N이고 나도 6N이 제일 많잖아요. 얘도 12N이었겠죠.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대1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2번 다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를 상대값을 나타내라. 뭐 이건 구했죠. 5N인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부터 다는 산 HA 수용액 20ml에 염기 BOH 수용액 10ml씩 두 번을 넣었대요. 그리고 수용액 속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죠. BOH 수용액을 넣어도 개수가 변함없는 바로 이 이온이 A-이온, 동그라미가 H 플러스 이온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모가 당연히 B 플러스일 거고 별이 OH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다는 B 플러스 4개, Cl 마이너스 3개, OH 마이너스 1개가 있는 거예요. 즉 BOH 10ml당 B 플러스가 2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A 마이너스 3개는 변함없고 그 다음에 B 플러스는 2개 들어오겠죠. 그러면 H 플러스가 당연히 하나가 남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가나다의 액성 써보면 산성, 염기성이며 세모는 당연히 B 플러스 이온이었다 라고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염의 중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틀린 부분만을 밖에 찾으래요. 가의 염산 수용액에 페노프탈라인 지시약을 넣고 농도가 같은 수산화염을 조금씩 떨어뜨렸을 때 나는 염기성이 되어 붉게 변하였다. 나는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애초에 염기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산성이니까
아직 무색이에요. 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넣었더니 다해서 완전히 중화된 거 맞죠? 그리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죠. 전류는 이온이 있을 때 흘러요. 근데 중화되었다고 해도 구경꾼 이온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는 않지는 않아요. 전류가 흐른다. 다에 계속해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히 맞죠. 따라서 1번, 3번을 각각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의 실험에서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난 지점을 알 수 있는 실험 방법을 한 가지만 쓰라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지시약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지시약의 종류 중 하나만 되면 돼요. 예를 들어 BTB 용액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그래프는 위의 실험 가부터 라 과정에서 혼합용액 속의 이온수 변화를 얘기한 거래요. A와 B에 해당하는 이온.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이온은 처음에 넣어줬던 구경꾼 이온이 될 거니까 당연히 처음에 넣어준 거 HCl에서 구경꾼 이온은 Cl-겠고 처음부터 계속 증가하는 이 이온 넣어줄 때 OH-는 없어졌다가 H+가 없어지는 시점까지 없다가 그 이후에 증가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계속 증가하는 거는 당연히 구경꾼 이온이고 Na+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이유를 말로 풀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온을 다 적어보면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이 이온 당연히 처음에 넣어준 구경꾼 이온이라 했으니까 Na+. 처음부터 증가하는 이 구경꾼 이온은 당연히 Cl- 있었다가 결국에 중화점을 기준으로 사라지는 이거는 OH- 반대로 중화점까지 없다가 점점 생겨나는 거는 H+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죠. 가와 나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 자, 나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가 결국에 최종 물 분자수죠. 다음번에 이미 중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물 분자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 가장 생성된 물 분자수가 가보다 많겠죠. A부터 D 이온은 당연히 지금 써놨죠. OH-, Cl-, Na+, H+ 순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H2SO4와 Na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시켰고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B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하는가? 지금 보시면 온도가 가장 높은 이 지점이 중화점이죠. 따라서 이 중화점 이전에는 당연히 산성이었을 거고 묽은 환상의 부피가 많고 적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염기성이 됐었던 거겠죠. 그러면 B의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붉은색을 띠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A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가 B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의 몇 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중화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NaOH 수용액에 20에 4개가 들어있다고 볼게요. 그럼 OH-가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H+도 4개가 있어야지 중화점이 됐었던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묽은 황산은 H2SO4로 이가 수용액이에요. 따라서 얘가 2N 있을 때 H+가 4N 있는 거예요. 따라서 10에는 2가 들어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5에는 5가 들어있을 거고 5에는 1이 들어있었겠죠. 그러면 A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당연히 4가 될 거고 B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하나지만 H+는 2개죠. 2개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2배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10ml의 NaOH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의 수와 10ml의 묽은 황산에 들어있는 황산 이온의 수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나시오. 10ml의 NaOH에는 2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H2SO4 10ml에는 2N이 들어있는데 자 얘는 2개를 섞으면 Na 플러스 2N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SO4 역시 2N이 나와요. 그러면 양이온이 2개, 음이온이 지금 4개죠. 2-가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전하량은 합쳐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2N이 있었겠죠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Na 플러스와 SO4 부등호는 뭐 이건 필요 없었겠네요. 그냥 이거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표는 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하였을 때 각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 자, 최고 온도가 결국에 중화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농도가 같대요. 즉 15ml, 15ml 넣어줬을 때 당연히 중화점이었겠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합 용액의 메틸 오렌지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을 때 빨강색으로 변하는 용액, 즉 산성인 용액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D와 E가 있겠죠. 그리고 혼합 용액 B와 D를 섞은 용액의 액성. 자, B와 D를 섞으면 당연히 일단 뭐 조건에 맞춰서 하면 중화점인 용액은 C잖아요. 찾은 용액이 중화점인 이유, 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양, 즉 같은 부피를 넣어주면 이게 중화점이 된다는 거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조건 1, 2를 이용해서 혼합 BD를 섞은 용액의 액성. 당연히 B에서도 BD를 섞으면 HCl 30ml, 그 다음에 BD를 섞으면 역시 NaOH 30ml니까 농도가 같은데 같은 부피만큼 넣어줬으면 무슨 점? 당연히 중화점인 거니까 중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혼합 용액 B의 최고 온도를 예상하고. 다음 그렇게 생각한 이유. 자, 최고 온도는 28도씨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 여기서도 28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HCl과 NaOH 투입 부피가 각각 10ml씩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이 D와 같은 최고 온도를 띄었을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41번 문제. 온도와 농도가 같대요. 그리고 HCl, NaOH를 표와 같이 나타냈는데 여기서 당연히 중화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수가 2N이라는 건 20에 2N, 20에 2N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고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가 역시 당연히 N이었을 겁니다. 혼합 용액 C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 N 쉽게 구할 수 있고, A와 B의 최고 온도 당연히 B가 중화점이니까 A가 훨씬 더 크겠죠. 그 이유는 B가 중화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혼합 용액 B와 C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 비교하라 했죠. 근데 총 이온수는 많은 거의 2배라고 했죠. B에서는 2가 가장 많으니까 2개, C에서는 3이 제일 많네요. 3 곱하기 2, 즉 4대 6이니까 2대 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산성 수용액의 온도가 같은 염기성 수용액을 첨가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냈다. A와 E 중 완전히 중화가 일어나는 지점 C다. 왜? 최고 온도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중화 반응에 참여한 이온들의 반응식. 그럼 당연히 알짜 반응식을 쓰라는 거니까 H 플러스와 OH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식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3번 문제입니다. 표는 HCl과 NaOH 수용액을 혼합한 용액 A와 B에 대한 자료고, 그림은 각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을 Na 플러스와 Cl-로만 나타냈대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피분의 이온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피를 곱해주면 실제 이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총 20ml 넣어줬으니까 여기서는 Cl-가 4개 곱하기 20해서 80개, Na 플러스가 40개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남아있는 건 H 플러스 40개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는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Cl-80개 있으면 Na 플러스가 40개 있고, 그럼 H 플러스, 즉 양이온이 40개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10에는 80 들어있는 거고 10에 40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30에 지금 240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이온의 비가 2대 3으로 존재하고 있네요. Cl-가 240개, 그러면 이 Na 플러스는 360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X는 90이었겠다라고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HCl 2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NaOH 몇 ml가 필요하냐? 20ml면 160이니까 얘는 농도비가 2대 1이죠. 지금 NaOH는 40ml 필요한 거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90ml라는 거 방금 구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위 부피당이 나와 있으니까 부피를 곱해줘서 실제 이온수를 구한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44번 인류 문명에서 산업혁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화학 반응 2개.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철의 재련 반응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연소, 뭐 이런 게 등등등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4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3% H2SO4 수용액 20ml에 같은 농도의 BaOH2 수용액을 계속 넣어주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대요. 자, A부터 B에서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이유, 이걸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보면 전류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전류의 세기는 이온의 개수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중화 반응에서 예를 들어서 뭐 HCl 있고 NaOH 있는데 10ml, 20ml, 30ml까지만 할게요. 얘 N, 2N, 3N 들어있대요. 그리고 뭐 30, 20, 10이라고 했을 때 얘 3, 얘 2, 얘 1 이렇게 있대요. 그럼 여기서는 전체 이온수 6개죠. 3 곱하기 2. 여기서는 4개죠. 여기서 6개죠. 결국에 중화점에서 가장 전체 이온수가 적은 거예요. 따라서 B는 중화점인 거죠. A는 지금 여기에서 예소 넣어주는 거니까 산성이었을 거고, C는 염기성이었을 거고, 즉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게 되는 화학 반응식 2개를 굳이 적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일단 H+가 OH-랑 만나서 H2O가 된다는 반응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H랑 OH랑 반응을 해서 한 이온이 사라지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럼 하나는 더 볼까요? 원래 이게 끝인 게 맞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구경꾼 이온 BaE+와 여기서의 구경꾼 이온 SO-2-가 합쳐지면 앙금이라는 게 생기죠. 따라서 침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앙금 반응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4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그림은 농도가 서로 다른 H3PO4, 자 삼가산이 나왔네요. 거기에 NaOH 수용액의 부피를 서로 다르게 하여 섞은 후 온도 변화를 측정했대요. 위 그림의 A 지점에서 혼합용액에 포함된 PO4,3-와 Na+의 분자수 비율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온도 변화가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A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 되겠죠. 근데 중화점에서는 H+랑 OH-가 1대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H+가 예를 들어서 뭐 2개가 있으면 OH-도 역시나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H3PO4에서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H+가 2개가 있으면 PO4-, 3-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분의 2만큼 있어야 되는 거고, NaOH에서는 OH- 2개 있으면 Na+ 2개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H3PO4 10ml에 제가 3N 들어있다고 볼게요. 그럼 PO4 3-는 3N 들어있고 H+는 9N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인 겁니다. 따라서 PO4 2-, 3-와 Na+의 분자수 비율은 3분의 2대2, 따라서 1대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7번 다음 사례는 일상생활 속 중화반응의 사례들이다. 각 사례에서의 산성 성분과 염기성 성분이 무엇이냐. 김치의 신맛은 산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그냥 산 쓰고 뭐 염기 쓸게요. 산은 당연히 김치였겠죠. 김치의 신맛을 내는 어떤 젖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달걀 껍데기에 넣었다 했으니까 염기는 달걀 껍데기. 근데 이 안에는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위산 과다로 속이 쓰려 제산제를 먹었대요. 위산이 과다되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위산이 산성일 거고, 위산 즉 염산이죠. 그 다음에 제산제를 먹었대요. 제산제의 성분은 수산화 마그네슘입니다. MgOH2. 그리고 단은 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 식초를 탄 물에 헹궜대요. 그러면 산성은 당연히 식초죠. 아세트산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비누로 머리를 감았다고 했으니까 비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다 써줄 수 있는 거예요.